살다 보면 참으로 피곤하고 기가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흰색을 검은색이라 우기고 누가 봐도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마주할 때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고 증거를 들이대도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우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그들의 기에 눌리지 않고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거나 아니면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싸우자니 내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피하자니 왠지 패배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비난 그리고 무지한 자들의 아집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득하신 인간관계의 깊은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놀라울 만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 잘난 척 우기는 사람을 제압하고 그들의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말을 섞지 말고 침묵의 거울을 비추는 법입니다. 둘째, 반박하지 않고 질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법입니다. 셋째, 분노 대신 연민의 눈으로 그들의 바닥을 꿰뚫어 보는 법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굳건한 태도로 나의 품격을 지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산 선생님께서 유배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시골 선비가 찾아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 양 큰 소리로 떠들며 다산의 학식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그 무례함에 분개하여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산 선생님께서는 찻잔을 들어 차한 모금을 마신 뒤 그저 옅은 미소를 띠고 그 선비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떠들던 선비는 아무런 대꾸도 없는 다산의 깊은 눈빛과 마주치자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이내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도대체 다산 선생님의 그 침묵 속에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깊은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섞지 말고 침묵의 거울을 비추는 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모임에서 혹은 명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회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A라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김 부장만이 자신의 옛날 경험을 들먹이며 B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우깁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라며 근거도 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부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통계가 이렇습니다. 라며 말을 자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 부장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결국 회의는 엉망이 되고 모두의 기분만 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서와 여러 서신을 통해 말의 무게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흥분한 자와 말로 싸우는 것은 미친 개와 짖는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우길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선한 의도 혹은 답답함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지금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그 불길에 논리라는 기름을 부어봤자 화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거울입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펼칠 때 즉시 반박하거나 동의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침묵하십시오. 이 침묵은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의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거운 침묵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횡설수설하며 억지를 부릴 때 여러분이 아무런 대꾸 없이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면 상대는 처음에는 내 말이 맞지 하며 신이 나서 떠들다가 반응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내가 너무 심했나? 혹은 왜 저 사람은 내 말에 반박도 동조도 안 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기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야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산 선생님 말씀처럼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에 머무르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기만 한다면 상대는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 혼자 얼굴을 붉히며 침 튀기는 모습이 여러분의 차분함과 대비되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면 그 말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침묵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그 어색한 공기를 못 견디고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다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반박하지 않고 질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법입니다. 침묵으로 상대의 기세를 한풀 꺾었다면 이제는 그 억지 논리의 껍질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공격하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기는 사람은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해서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를 닫고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 선생님의 학문하는 태도인 실사구시, 즉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구하는 태도를 빌려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건강 상식을 늘어놓습니다. 야, 소금은 몸의 독이야. 무조건 무염식을 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랬어. 라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의학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야, 그건 틀린 말이야.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너는 뭘 모른다. 며 자존심을 세우려 더 크게 우길 것입니다. 이럴 때 다산의 방식대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주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한 날카로운 질문 말입니다. 아, 그래? 정말 중요한 정보네. 그런데 그 의사분은 소금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셨어? 내가 알기로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던가? 여러분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듯이 부드럽고 진지해야 합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항상 근거가 없는 알면 헛된 것이며 묻고 또 물어 그 바닥을 확인해야 한다. 꼭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믿고 있는 그 잘못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면 됩니다.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지식이 얕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다, 누가 그랬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권위에 기대려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정보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야? 만약 그 방식대로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대안은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가면 상대는 대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논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과정에서 상대는 스스로 내가 잘 모르고 떠들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여러분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에 그가 대답하지 못한 것이기에 그는 화를 낼 명분도 잃게 됩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거짓된 것은 참된 것 앞에서 쓰러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햇볕을 비추면 거짓이라는 눈사람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대신 친절하게 물어보십시오. 그토록 확신하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그 견고해 보이던 아집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분노 대신 연민의 눈으로 그들의 바닥을 꿰뚫어 보는 법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원칙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내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잘난 척하고 우기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까요?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그들의 뻔뻔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관리들이나 거짓, 상소를 올리던 정적들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왜일까요? 잘난 척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텅 빈 공허함과 자신이 부정당할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실력이 있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산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학자는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오히려 겸손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처럼 내면에 가진 것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겉으로 강한 척, 다 아는 척, 절대 틀리지 않은 척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우기기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갑오신 셈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보면 이런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쉬지 않고 자랑하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 친구 말입니다. 심지어 옛날 추억마저도 야, 그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지 하며 자신이 주인공이 되도록 왜곡해서 기억을 강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너 참 재수없다 하며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빌려 그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요? 얼마나 지금의 삶이 불안하면 과거의 기억조차 조작해서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할까요?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큰 목소리 뒤에 숨겨진 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산 선생님께서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인배는 남을 이기려 하고 군자는 자신을 이기려 한다. 우기는 사람은 남을 이겨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소인배의 전형입니다. 그들을 보며 화를 낸다는 것은 나 또한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감정의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화르르 타오르는 분노 대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마음이 많이 허전한가 보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여유, 즉 연민과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면 그들이 아무리 옆에서 꽹과리를 치며 떠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런 자비로운 혹은 여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허세가 여러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높은 정신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조용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진정한 고수의 품격입니다. 넷째, 굳건한 태도로 나의 품격을 지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앞서 말한 침묵, 질문, 연민이 상대를 대하는 구체적인 기술이라면 이 네 번째 원칙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모함하기도 합니다. 너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멘탈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거나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모략에 휘말려 패족이 되고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정약용은 끝났다 곧 떠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가 틀렸다고, 그는 죄인이라고 우겨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산 선생님께서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멱살잡이를 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저서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그 소란스러운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을 갈고 닦는 데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이름조차 남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다산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며 우기는 사람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보란듯이 잘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성과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반박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길은 틀렸어, 저 길로 가야 해 라고 우겨도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간 그 길 끝에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다면 100마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우기는 상사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친척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훈수 두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웃어넘기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가십시오. 세월이 흐른 뒤 누가 진짜 옳았는지는 입이 아니라 삶의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사꽃과 오약꽃은 아무 말 없이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에 끌려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여러분이 향기로운 꽃이 된다면 시끄러운 잡음들은 저절로 물러가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기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됩니다. 이제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나눈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잘난 척 우기는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침묵의 거울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비추십시오. 둘째,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빈약한 논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셋째, 그들의 오만함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면의 두려움을 읽어내십시오. 넷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삶을 묵묵히 완성하여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태도가 바뀌면 그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결국 나의 세상이 평온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라는 절망의 공간을 위대한 학문의 산실로 바꾸어 놓으셨듯이 여러분 또한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내면의 지혜를 단련하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기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 저 사람이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러 왔구나. 내 그릇을 넓혀주러 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싸움의 승자입니다.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진실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통용되는 씁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지고 파도는 결국 잠잠해집니다. 오직 깊은 바다만이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억지와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푸른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나는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렇게 되뇌며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